네, 바로 이어서 인사이트 픽입니다. 오늘은 목대균 KCGI 자산운용의 대표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목 대표님 일단 제가 뭐 소개해드려도 되겠지만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예, 현재 KCGI 자산운용에서 CIO를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운영본부장을 보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그러면 해외에서 근무하셨나요? 예, 해외에서도 근무한 적은 있지만 주로 한국에서 글로벌 펀드를 운용을 했었습니다. 글로벌 펀드가 뭐였죠?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그리고 G2 이노베이터, 그다음에 인사이트 펀드 등을 운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특히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라는 거는 저한테도 좀 익숙합니다. 저도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네.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죠. 예,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고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양호했었습니다. 네, 우리 목 대표님 바로 이제 지금 KCGI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강성부 펀드로 이제 잘 알려져 있었죠. 예, 맞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는데 행동주의 펀드가 더 이상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KCGI가 있고요. 저희는 KCGI가 이제 소유하고 투자하고 있는 KCGI 자산운용입니다. KCGI 자산운용은 종합자산운용사로서 뭐 행동주의 쪽 관련된 펀드도 운용을 하지만 채권 그리고 대체 쪽을 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주의가 조금 부각이 되면 그렇군요. 다른 부분에서 쉽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PEF 사모펀드가 아니고 이제 공모펀드도 많이 하는 그런 쪽이겠죠? 예, 전체적으로 KCGI 그룹으로 봤을 경우에는 공모펀드도 하고 있고요. 예, 다른 쪽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으로 저 행동주의 관련해서 또 가져왔네요. 미국의 서드 포인트 데니얼 러브가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칼 아이칸도 있고, 네네. 또 빌 에커먼의 퍼싱 스퀘어, 그다음에 트라이언 펀드 이런 데도 있고, 또 이제 누구죠? 이제 라이언 코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 드려보니까 다 이제 욕먹는 미국에서 욕먹는 사람들인데 벤치마킹 대상이 혹시 뭐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분들이 좋은 전략을 가지고서 그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들 뭐 존경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 입장에 봤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흉내내고 모방하고 싶은 전략은 그 퍼싱 스퀘어의 그 해칭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빌 에커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시에 그 채권 CDS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투자한 자산을 갖다 지켜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 채권을 갖다 최근에 공매도를 했었고 최근에 공매도 포지션을 좀 청산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 봤을 경우에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잘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운용사가 조금 한번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운용에도 관심을 상당히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또는 어떤 뭐 채권이나 뭐 주식이나 아니면 대체 투자 자산이라든지 어떤 쪽에 관심을 주로 갖고 계신지요? 예, 한국에도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우리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 된 훌륭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내수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 그리고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이나 그리고 국제 유가 등의 외생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제조업의 태생상 그 부가가치는 낮고 반면에 설비 투자에 대한 그 압력은 좀 큰 편이라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다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좀 찾아보고 싶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도 높고 장기적 성장 스토리 또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저희는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주 환원율은 그 작년 10년간을 좀 살펴봤을 경우에는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한국은 주주 환원율이 30%도 안 되는 수치이고요. 이는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자사주 매입이나 뭐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 돌려주는 그 비중을 말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저희는 소각을 좀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아, 미국은 예, 좀 쉽지 소각을 않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자산으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금리 수준이 이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도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대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리 수준에서는 매력도가 주식이나 채권, 전통적 자산 대비해서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보셨는데 뭐 글로벌리 지금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기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추가 인상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뭐 장기 국채 발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재무부에서.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듯 고용 지표가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봤을 경우에는 추가 금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아까 전에 우리 행동주의 잠깐 얘기했지만 빌 에크만은 왜 채권을 갖다가 공매도를 풀었을까라고 봤을 경우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높지는 않다. 그러나 네. 그렇다고 해서 네. 인하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봤던 구조 인플레이션 요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선진국 고령화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세계화의 후퇴와 이에 따른 공급망 재편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조적 인플레이션 요인이 살아 있어서 금리 인상은 뭐 많이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네.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빌 에크먼이 최근에 이제 채권 가격 상승 쪽으로 이제 돌아선 거 타이밍이 좀 잘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에 좀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날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경우에는 빌 에크만의 액션이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에 있습니다. 오히려 또 영향을 주면서 채권 가격 상승을 또 이끌어낸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산타랠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산타랠리 가능성은 현재 다양한 리스크가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 둔화 가능성 등 그리고 또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상당 부분 증시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거나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 글로벌 플러스 그러니까 미국 플러스 한국 다 이제 한국은 최근에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수급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말로 갈수록 좀 잊고 지냈던 사실을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다른 요인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이 좀 한국 시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전보다는 좋아졌으나 네. 이걸 일반적으로 랠리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 되면 또 분위기가 또 반전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공매도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그거 갖고 뭐 찬반 양론도 지금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망이 많이 엇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매도 효과. 예, 정부 당국이 한 거는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익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뭐 일시적이지만 주가도 반등을 했습니다. 효과를 봤을 경우에는 그러나 공매도 비중이 낮고 그에 따라서 영향력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 영향으로 봤을 경우에는 장기 수급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 가능성이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그렇죠. 좀 지연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유통시장에서는 가격의 적정 가격이 무엇이냐라고 찾는 투자자들이 찾는 가정을 보이는 것이 유통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의 실적과 경기가 결국에는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펀드 매니저 직접 뭐 운영도 직접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전략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어떠세요? 최근에 일시적으로 수급 요인이 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있고요. 갑자기 공매도 물량이 청산되면서 주가가 급반등했던 종목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데. 네, 그 전에 공매도가 많이 쌓였던 종목 중에 에코프로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반등한 종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 대비 가격
격차가 좀 컸었던 편이었기 때문에 그날과 그 다음 날 주가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많이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적 변화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 고령화, 두 번째로 봤을 경우에는 기후 변화,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기후변화, 또 기술변화, AI를 비롯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이제 KCGI에서 올 들어서 DB하이텍이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데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뭐 키움증권 얘기도 나오던데 혹시 있나요?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현재 저희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포트폴리오 액션을 할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기업들을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계시는군요. 뭐 공모 자금도 좀 들어오니까 이제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예, 공모 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시장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이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체질 변화, 네. 또한 주가, 기업 가치를 갖다가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말,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 국내 경기 전망, 그다음에 증시 전망, 요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다른 경제학자 분들하고 혹은 다른 분들하고 전략가들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의 주된 업무는, 주된 역할은 시장 변화에 잘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생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변화 그리고 국제 유가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한국 시장의 변동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조금 한국 시장의 긍정적인 건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리고 예.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 더 비관적이기보다는 좀 더 낙관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좀 회복될 걸로 보시는 거군요. 예, 저희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수요가 2024년부터 보다 좀 가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레벨 3 자동차의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칩과 부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이 반도체에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주된 가격들은 반등하고 있어서 이런 저의 생각들을 갖다가 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반도체 쪽 유망하다 이렇게 이제 꼽아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대균 우리 KCGI 자산운용 운영총괄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국내외 증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